지금부터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후보단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총학생회 후보단 공개 토론회 진행을 맡은 2023학년도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동현입니다. 토론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후보단에 단과대학 간 결속력 저하와 전문직 계열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 반복 출범 및 학생사의 적극도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 방안 주제에 대해 당신의 후보단에서 자유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는 100명을 중심으로, 100명은 당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 후보단 정후보 도고동문학 전공 18학번 김우석, 부후보 경영학 전공 19학번 정지민입니다. 금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후보단은 단과대학 간 결속력 저하와 전문직 계열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 반복 출범 및 학생사의 적극도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강원형 1도1군립 대학을 맞이할 차기 년도의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신의 총학생 후보단은 해당 주제를 단과대학 간 결속력 저하, 전문직 계열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 반복 출범 및 학생사의 적극도 미비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 방안 총 두 가지로 나누어 자유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과대학 간 결속력 저하입니다. 저희 당신의 총학생 후보단은 강원대학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왕성한 교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단과대 단위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과대 학생회를 선두로 회장단으로 구성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체계를 통해 학과 및 전공 학생회와 여러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단과대 내부를 넘어 단과대학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IT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동문권의 전문가요제,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이 참가하는 동문권의 메디컬 리그 등 타 단과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 당신의 총학생회 후보단은 앞으로 단과대학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가져왔고 학생 여러분들께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 학부생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중앙 동아리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경영대학에서는 중앙 동아리 공연예술분과 강크령과 관광경영학과 여행동아리 길가온이 재학생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합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단과대학 재학생이 유입되어 있는 중앙 동아리와의 교류를 통해 본교 재학생 간의 연대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영대학 학생회와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가 협업하여 진행하였던 영앤프리 행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독립학부로 운영되기에 학과 선택 이후 학과 적응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 역임할 당시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대대로 경영대학을 많이 선호하심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이렇다 할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자유전공학부생에게 경영대학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연합체육행사를 도모하였습니다. 각 조직의 간부 간 소통을 넘어 자율전공학부와 경영대학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단과대학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의 지원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당신의 총학생회 후보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계열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 반복 출범 원인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많은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직 계열 단과대학은 다양한 전공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학생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업 외에도 실습이 다양합니다. 실습, 인턴십, 연구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로 인해 학생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 직계열 단과대학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 분야와 관련된 실습,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전문 직계열 단과대학은 교과 과정이 매우 밀도 있고 어려운 편이기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집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의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등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많은 사전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선대 학생회로부터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학생자치기구 존속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전문 직계열 단과대학 학생자치기구의 관심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은 학생의 활동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학생의 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더십, 조직력, 협업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의 활동을 통해 학업적, 업적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원인의 해결 방안으로는 의미 있는 활동 기회 제공과 원활한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활동 기회 제공입니다. 전문 분야와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학생복지 제공 기회로 삼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의과 대학의 경우 올해 춘천시청과 협력하여 관내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문화와 강원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알리는 동물광장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서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 출마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지난 10월 제1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수많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후보단이 서류 미비로 인해 입후보 불허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회장단 출마를 위해 갈고 닦아온 경험과 노하우들을 펼칠 수 없게 된 사실에 당신의 총학생 후보단은 함께 2024학년도 자치교에 도전하는 동료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은 선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문제점을 직접 찾아드리는 기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강원대학교 선거시행 세칙이 명시되어 있고 당해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준 설명회도 진행된 만큼 기준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계열 단과대학에 계속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제가 공개토론의 주제로 선정될 만큼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올해 본선거를 기준으로 강원대학교 16개 단과대학 중 절반이 조금 넘는 9개 단과대학만이 입후보 허가가 된 사실들을 고려하여 다가올 2024학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정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공안해 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해석이 단과대학 학생의 1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울이는 당신의 총학생의 후보단이 되겠습니다. 공개 토론회와 별개로 2023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의 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회는 학생들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한 활동 형태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고려하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과 같은 전문직 계열의 단과대학 학생들의 관심과 전문 분야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적, 업적과 함께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으로 1번
주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후보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후보단과 학우분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로 재차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원별 질문 1개, 꼬리 질문 1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앉아서 해도 상관없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만경 보호학 전공 18학번 이승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생사회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됨으로 인해서 학생사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토론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에브리타임에서나 봤을 때 학생을 외함,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꾸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리가 공개 토론회인 만큼 당신 총학생 후보단의 생각이 질문 주신 학우님께 고지고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사회가 지속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인해 에브리타임 등의 커뮤니티에서 학생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재학생이 학생회를 왜 하냐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 강원대학교 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학생자치기구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기구는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돈을 받는 기구가 아닙니다. 네. 학생회라는 것은 헌신하고 학교에 대한 봉사심으로 가득한 그런 조직인데요.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할 학생회가 헌신을 제공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학생들로부터 계속된 비판과 학생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고 하면은 학생회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많은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시각 12시 13분입니다. 16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1번 주제 마무리하고 2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과 23학번 서동국입니다. 지속적인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서 기존 학생회에게 전수받는 노하우에 대한 말씀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당신의 후보단이 기존 총학생회 후보단에게 전수받은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인 비대위가 출범되는 단과대학 자치기구 단위에서 기존 비대위에게 또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총학생 후보단이 올해 평상 총학생회
학생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았는지와 두 번째로 올해 학생회가 내년에 출범될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학생회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당신의 총학생 후보단은 상상 총학생회에게 별도의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보단 신분이기에 후보단 신분으로서 총학생회에게 일절의 뭐 지원이나 노하우를 받는 것이 네, 노하우를 전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단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만약에 당선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범이 된다고 하면은 상상총학생회 뭐 임원분들이나 회장단 분들에게 조언이나 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아직 후보단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학생자치기구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많은 학생회들이 내년에 또 출범하고 내년에 또 시작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회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학생회는 1년 임기 있지 않습니까? 1년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학생회는 매년 출범이 되지만 연례 행사 등의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행사들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많은 단과대 학생회, 학과 및 전공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진행해오는 뭐 생활협동조합 야식마차나 아니면 뭐 총학생회의 뭐 신발 세탁 사업 등과 같이 상시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학생 임기를 처음 경험하는 간부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선대 학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부분은 과감하게 좋았던 부분은 수렴을 해서 또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이고 또 반대로 뭐 개선점이나 뭐 앞으로 더 수행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고쳐서 더 좋고 더 나은 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12시 18분입니다. 20분까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브리타임에 관한 얘기가 질문을 주셔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총학생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피드백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익명화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익명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후보단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총학생회 사업이나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피드백 안건을 상정하여 학생회 회의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에서 그렇게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대학 학생회장 역임 당시에 진행 완료된 사업들이 하나요.
학생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쌓아서 후대 학생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화된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죠. 네, 에브리타임에서 학생의 입장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기타 사항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경영대학 학생회장, 경영대학 학생회를 운영할 당시에는 에브리타임에서 요구했던 경영대학 학생회 입장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자치기구는 매년 또 변하고요. 학생자치기구의 성격도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이번 추후에 지속적으로 또 정호원님과 이렇게 후보단이 가져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호원님께서 또 추가 답변하시면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4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또 통감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에브리타임에서 나오는 칭찬들 그리고 에브리타임에서 나오는 비난들에 대해서 칭찬들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들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학우분들의 직간접적인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 통해서도 익명성을 보장해 주셨고 또 더불어 당신의 총학생회 후보단은 네이버 폼을 익명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설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다면 손 들고 질의응답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22분입니다. 24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1번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번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후보단의 강원형 1도1 국립대학을 맞이할 차기 년도의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 주제 등에 당신의 후보단에서 자유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유발언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시간에도 후보단 기준 왼쪽을 보시면은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께서 학생들의 또 청춘과 낭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앉아 계시다가 또 체험하시다가 관심이 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오셔서 들어주시고 또 오늘 토론회가 종료되면 꼭 한 번씩 들리셔서 준비한 행사를 한 번씩 체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1도1 국립대학을 맞이할 차기 년도의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의 선정을 위해 강원형 1도1 국립대학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3주체의 동의를 거쳐 가결되었습니다. 10월 중 계획되었던 글로컬 대학 30 지정 결과는 수년되어 다음 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도1 국립대학 모델의 혁신 수준과 강원대학교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임을 고려한다면 강원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의 선정에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곧 본격적인 강원형 1도1 국립대학 추진을 시사합니다. 1도1 국립대학 추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생자치기구는 이를 가정하여 대비해야만 합니다. 1도1 국립대학의 출범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4년과 2015년은 1도1 국립대학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수렴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2년이라는 기회 시간 속 학생, 교수, 직원 중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은 비율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문이 조그마한 개구멍일지 커다란 대문일지는 그 시작이 되는 2024년 학생자치기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에 2014년은 1년이라는 시간의 밀도를 높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듣고 반영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14년은 다양한 방면에서 문이 열리는, 즉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2014년 강원대학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대학교 제13대 총장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단은 오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세 가지 주제로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는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의 표는 후보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에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강원대학교 보궐선거와 총장선거 그리고 총선거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거시적으로 반영하여 선거의 결과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녹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후보단은 학생들의 의견이 거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입니다. 2024년은 학생자치기구의 노력과 희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기 위해선 먼저 학생자치기구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학생회가 존재해야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반영에 있어 힘과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학생회를 4년간 역임하면서 제게는 강원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했으면 희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주제에도 그렇듯이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필두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희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의 존속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학생회의 시작인 선거에서부터 학생회의 존속을 바탕으로 후보단의 입후보를 도와야 합니다. 늘 고개 숙인 저 자세의 후보단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당당히 의견을 피력하고, 이 당당함이 학생들에게도 비춰져 후보단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선거의 과정을 도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 속 강원대학교의 학생회가 존속되어 학생들이 목소리를 듣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선거의 시작에서부터 반영되어 인식 변화가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어 학생회, 학생자치기구의 인식 변화 또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생회가 발전하려면 그보다 먼저 학생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총장선거입니다. 총장선거는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거시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에 학생자치기구는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녹여내야만 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총장선거의 유권자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로 총장 후보자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의견을 좁혀야 합니다. 2023년 결정될 학생 투표 비율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총장 후보자들이 이 목소리에 본인의 당선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유권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범위의 목소리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회가 구체화하여 총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총장 후보자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약속받고 이것이 임기 중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영 총장님이 학생들과 하신 약속이 2024년 총장이 바뀐다고 그 약속이 변해서는 안 되며, 변화의 가도기에 학생자치기구가 집중하여 학생들의 주권을 잃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졸업 증명서 캠퍼스명 구분, 탑클래스 통합학과,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여러 가지 의제 속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총장 선거를 건설할 책임이 2024년 학생회에게는 존재합니다. 학우분들의 지혜를 모아 학우분들이 주시는 추상적인 목소리들을 구체화시키는 학생자치기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총선거입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강원대학교만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강원대학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다면 국회의원들 또한 이를 염두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강원대학교를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원형 1도1 국립대학이자 지역법정 국립대학이 되는 강원대학교를 위한 정책들 또한 제안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청하고
글로컬 대학 30 선정 시 그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이 대학에게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더라도 실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 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조항 속 강원대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총선거를 통해 체감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들을 2024년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들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형 1도1 국립대학은 통합 이후에도 캠퍼스별 조직과 인력, 업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재정 역시 캠퍼스별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자치기구 또한 당연히 독립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1도1 국립대학은 이름 아래 춘천, 삼척, 강릉, 원주의 무조건적인 교류 활성화가 아닌 4개 지역의 대학이 통합되는 만큼 과도기 속 그중 춘천 캠퍼스가 선두주자가 되어 학생들의 입지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단단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원형 1도1 국립대학은 춘천 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춘천 캠퍼스는 당신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 후보단 공개토론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당신의 후보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후보단과 학우분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12시 32분입니다. 34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공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보호학 전공 18학번 이승민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발언을 하실 때 학생회의 존속을 결정하는 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가져야 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학생회의 존속은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이제 총장 선거도 내년에 진행되는 만큼 당신의 후보단에서도 이거에 신경이 좀 곤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 총장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비민주적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로 인해 총학생회에서는 학생총회를 개회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러한 비민주적 투표 비율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을 결정할 수도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단과대학 추천인 명부로 인해 떨어진 후보단, 그리고 사퇴자 명부 미비로 인해 떨어진 후보단들만 보아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학생자치기구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을 결정할 수도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주신 비민주적인 비율로 총장 선거 비율이 결정됐을 때 학생회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투표 비율이 교수가 100일 때 학생이 4이고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한다면
학생 투표 비율이 3.33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것이 유지됐을 때의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중앙운영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공약 설명회 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총선거 보이콧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4%가 교수가 100일 때 4가 되는 학생들의 투표 비율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쨌든 학생들에게는 4% 비율이 생기게 됩니다. 이 4%의 비율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재학생, 기존처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이 4% 비율을 학생들만의 의견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4% 비율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학생회 의장단이 고민하고 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4%를 하나로 만들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4%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6분입니다. 38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공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교육과 박주영입니다. 올해 이루어졌던 글로컬 대학의 투표에서는 학생의 투표 방식은 학생 자치기구의 장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과별로 의견 투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각 단위의 의견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맞는 투표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1도 1국립 대학 추진이 학생들의 찬성, 교수의 찬성, 직원들의 찬성으로 보여지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학생분들은 이게 어떻게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된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회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은 맞지만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회가 다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전체 재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게 학생자치기구는 도와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1도 1 국립 대학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대운영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이번엔 대의원이었죠. 그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판단을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회가 그 판단을 함으로 인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도 학생회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39분입니다. 41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공개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학 전공 차영준입니다. 총장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제12대 총장 선거 2020년 2월에 진행된 제12대 총장 선거 때 학우분들을 위한 정책 설명회나 총장 후보자분들의 공약 설명회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2월이라는 방학의 기간에 상황적 이유도 있어서 사실 유튜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비판과 반쪽짜리 선거라는 좀 비난 아닌 비난이 있었는데 당신의 후보단이 생각하는 이번 총장 선거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장 선거의 시기는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유튜브로 진행한 공개 토론회 자리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없고 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당신의 후보단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3월 이전에 공개 토론회를 무작정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입학 전이고 학생들은 본가에 있을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먼저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설문들을 종합하여 모든 총장 후보자들에게 해당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서면으로 또 답변을 받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학우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통해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시각 12시 41분입니다. 43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공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 공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공개 토론회 진행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